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논문 한번 리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려고. 정확히 어떤 논문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UFC 리뷰하면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논문이 다 있더라고요. UFC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죠. 미국?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미국 얘들이 하여간 1993년에 처음 이게 시작이 됐대요. 93년에 시작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손상에 관한 논문이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13년, 14년 만에 처음 논문이 나온 거죠. 존스 홉킨스에서 첫 논문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첫 분석이고 그 다음에 한 2018년도에 이 막 논문들이 나오다가 한번 이거를 싹 정리하는 논문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시스테미카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나온 논문들 쫙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분석하는 논문이죠. 그 논문이 2018년도에 나왔고 내가 볼 때 괜찮은 논문이 2개가 나왔고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이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FC에서 눈 손상에 관한 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는 그렇게 논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논문. 첫 논문. 2006년도에 존스 홉킨스에서 나왔던 첫 논문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제 논문이 보면 항상 인트로덕션이 있고 머티리얼이 있죠. 머티리얼 메소드.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뭐냐? UFC가 뭐 미국에서 언제 시작했고 이런 거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1993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다고 돼 있고 미국의 상원의원 존 맥케인이 아리조나의 뭐 상원의원인가 보네. 이분이 초기에 이게 이제 정착하는데 뭔가 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MMA 경기에서 인저리 손상의 발생률을 다룬 첫 번째 리포트다. 깨알 자랑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앤 머티리얼 이 연구를 어떻게 했고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기술을 하게 돼 있는데 2001년 9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이제 약 3년 동안 네바다 주에서 열렸던 모든 MMA 경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숫자는 171개 매치가 있었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손상을 분석을 한 거니까 손상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손상으로 얘들이 규정을 했냐. 이거 보니까 현장에서 선수가 다치면 의사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 선수가 나중에 다치고 나서 현장이니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가 없죠. 병원으로 가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뭐 자세한 검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검토하진 않았다. 한 17개 정도로 분류를 했어요. 그냥 거의 해부학적으로 여기 다친 거, 여기 다친 거, 여기 다친 거, 뭐 가슴 다친 거, 무릎 다친 거, 발목 다친 거 이런 식으로 쭉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어디를 제일 많이 다쳤고 또 뭐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다쳤고 뭐 그런 거. 아주 자세한 분석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재밌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제일 많이 다쳤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안면 열상, 눈, 코, 그다음에 어깨, 손 이렇게 5개거든요. 그 중에서 5위. 5위 안면 열상. 아니. 자, 5위하고 4위는 내가 알려줄게. 네네. 5위가 어깨예요. 네네. 5위가 어깨고 3위가 코. 잠깐만. 4위를 알려준다는데 3위를 알려줘. 4위가 눈이에요. 눈. 5위가 어깨고 5위가 어깨고. 그럼 2개 남았잖아요. 안면 열상하고 손. 1위가 어디일 것 같아? 안면 열상이 당연히 1위. 그렇지. 네. 그래서 첫 번 안면 열상이 1위고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50%네. 5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이고 세 번째가 코. 이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치는 확률을 그 여러 가지 팩터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나이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25세 이하, 25에서 29세, 3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더 다친다. 아니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다친다. 제 생각엔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죠. 이유는 있나요? 이유는 분석을 안 해놨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만 해놨어요. 박사님 생각엔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유연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연골의 어떤 노화나 그런 거랑 좀 연결이 있을까요? 뭐 여기서는 사실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 흔한 게 페이스 라세레이션 여기 찢어지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어쨌든 많이 맞았다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맞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웨이트 클래스로 보면 이제 플라이급, 벤턴급 뭐 이렇게 쭉 라이트급이 있고 그다음에 미들급이 있고 그다음에 헤비급이 있잖아요. 가벼운 체급에서는 조금 손상이 덜해요. 미들급하고 헤비급은 손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에 진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고 그다음에 라운드 파이트 1회에서 끝난 경우 2회, 그다음에 3회, 5회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뭐 당연한 것 같아. 빨리 끝난 것보다 오래 경기를 할수록 더 많이 다쳤다. 그렇게 이제 분석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171 경기를 분석을 할 때 경기가 어떻게 끝났느냐를 분석을 해놨는데 제일 많이 끝난 게 거의 한 40%에서는 TKO로 끝났어요. TKO 뭔지 알아요? 넉다운 된 거 아닌가요? 한 번에? 테크니컬 넉아웃.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빵하고 다운되는 거는 그냥 KO잖아요. 심판이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게 테크니컬 넉아웃이고요. 테크니컬 넉아웃이 제일 많고 탭아웃, 탭아웃은 탭 치는 거. 이게 복싱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복싱은 탭아웃 없잖아요. MMA 요 얘들은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MMA 같은 경우에는 탭아웃이 있으니까 복싱보다는 KO가 빈도가 적다. 그거 하면서 또 재밌는 그게 있는데 우리 복싱 할 때 복싱 선수들 오래되면은 치매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머리에 손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디멘치아 푸길리스티카라고 하네. 이게 권투 선수 치매라는 뜻이래요. 푸길리스티카가 이제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라틴어래. 옛날에 누가 그래? 권투 선수 중에 누구 생겼었잖아요. 알리가 생기지 않았나? 알리? 찾아봐. 아이리 맞아요. 그죠? 머리 입장에서만 보면 다른 데 때리고 뭐 다른 싸움이 많으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빈도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싱에 비해서는 MMA가 디멘치아 푸길리스티카가 생길 확률이 적지 않겠냐. 물론 그는 데이터로 여기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스포츠 중에서 비교적 손상이 많은 스포츠를 여기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요 MMA하고 복싱, 킥복싱, 가라데, 태권도 들어가 있어. 기존에 이제 레슬링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하이 스피드로 타격하는 그 운동이 손상의 확률이 높은 그런 운동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은 1993년에 MMA가 시작된 이후로 많이 바뀌어 왔다. 그리고 전체적인 손상의 빈도는 다른 그 컴뱃 스포츠 싸우는 운동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처음에는 훨씬 더 심했나 봐. 이게 너무 이제 심해져서 경기 규칙을 바꾸고 하면서 좀 줄여 나갔대요. 그 다음에 이제 KO, 넉아웃 레이스는 MMA가 복싱보다 적다. 이거를 결론에 쓸 정도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네. 다른 어떤 스트라이킹 하는 그 경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외상성 뇌 손상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어쨌든 MMA 경기는 이제 계속돼야 되는데 잘 트레이닝 받은 심판과 링사이드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잘 지켜지는 상태에서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지었네요. 키포인트하고 또 뭘 또 박스로 해서 해놨네. MMA는 처음에 미국에 93년에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다. 그게 처음 시작되고 나서 계속 바뀌었다. 그 사이에 바뀐 게 이제 safety regulation, 안전에 관한 어떤 규제가 많이 생겼다. 두 번째는 MMA 경기는 high rate of injury, 그러니까 손상의 그 확률이 높다. 세 번째는 이 논문 쓸 당시까지만 해도 MMA 경기로 인한 죽음은 없었다. 네 번째로 복싱 매치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네요. 안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복싱 매치보다 KO 레이시 적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MMA는 잘 트레이닝된 메디컬 프로페셔널, 의료진, 그리고 잘 트레이닝된 심판이 이제 또 하다가 이제 딱 적절한 순간에 멈춰야 선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잘 훈련된 심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같아요.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보면서 참 논문의 세계는 참 뭐든 찾아보면 다 있어요. 쓰신 분 저자도 뭔가 UFC 덕후
느낌이 살짝 있으신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분당차병원에 있을 때 네.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전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 자전거 손상에 관한 논문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분당차병원에서 몇 년 동안의 기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 놀랐던 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한 손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위험해요. 자전거는 오토바이 위험하잖아요. 네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포괄적인 거고 앞으로 아까 보여주셨던 논문 세부적인 이야기. 세부적인 게 또 이제 뭐 이렇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2018년도에 나온 시스테미컬 리뷰 논문 훨씬 이거보다 손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집대성한 논문이 될 것 같고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UFC 보면 거의 KO는 거의 여기 맞으면 KO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볼 때 항상 궁금했던 게 저 턱이 괜찮나는 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딱 넘어졌을 때 그 환자들이 거의 정신이 잃고 경직이 돼갖고 목도 뻣뻣해지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네. 저게 진짜 뇌 손상이 괜찮나는 게 되게 궁금하던데 그게 어쨌든 논문으로 있으니까 그거 리뷰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